오늘은 이용휴라고 하는 사람의 암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휴? 누구지? 되게 낯선 이름이기는 해요. 그죠? 이 작품은 글쓴이가 자신의 벗, 이처사의 암자에 붙인 이름인 아암에 담긴 뜻을 풀이하면서 이처사의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담고 있는 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아암기라고 했는데 이게 끝에 이렇게 기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면요, 이거는 수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장르 갈래상으로는 고전 수필이고요. 우리가 일기 생각하면 돼. 일기는 매일매일 쓰는 기예요. 그게 뭐죠? 기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실, 어떤 사물을 그대로 적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에? 기라고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대로 적는다는 게 뭐예요? 객관적이죠? 어떤 대상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기록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뭐해? 그 기록한 대상에 대한 나의 생각, 어떤 해석, 관점, 이런 걸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해석, 관점을 통해서 글쓴이의 가치관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암이 무엇인지를 알면 이 암기라고 하는 글의 주제를 알 수 있겠네요. 그게 뭔데? 자, 남을 의식하는 거칠애를 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암이래요. 이처사의 삶을 통해 정작 중요한 나보다 남의 시선이나 생각 등을 의식하여 나 본연의 것을 경시하는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뭐 이렇다면 이러한 주제는 지금도 적용될 수 있는 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본문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남을 마주 놓고 보면 아와 그 다음에 남, 타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 보면 나는 친하고 남은 소원하다. 그렇죠. 나보다는 남이 좀 거리가 있죠. 소원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서로 사이가 두텁지 않고 서먹서먹하고 거리가 있는 거예요. 나와 사물을 마주 놓고 보면 이때 사물은 주와 객의 관계를 설정해 놓고요, 나는 귀하고 사물은 천하다. 어때? 문장 구조가 나와 사물을 나와 블라블라 마주 놓고 보면 나는 블라블라하고 남은 블라블라하다라고 하는 대꾸법을 사용하여 아와 타, 주와 객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그래, 내가 중요하지, 주가 중요하지, 이 얘기예요. 그런데도 이야기 뒤집어지고 있나요? 세상에서는 도리어 친한 것이 뭐야? 나와 관련한 것을 소원한 것의 명령을 듣고 이 소원한 것은 타나 아니면 객이 되겠죠. 귀한 것이 천한 것에 부려져. 즉 뭐야? 내가 남에 의해 휘둘리고 부려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거 왜 이러지? 왜 거꾸로 됐지? 이런 거예요. 거꾸로 됐지? 네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주객? 전도가 되겠네요. 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욕망이 그 밝음을 가리고 습관이 참됨을 어지럽히기 때문이다. 뭐가 문제야? 문제는 프라블레미즈 욕망, 프라블레미즈 습관, 얘네가 문제네. 지가 묻고 지가 대답하고 있어요. 자문자답의 형식을 통해서 나보다 남을 의식하며 사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욕망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습관 때문이야? 라고 규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온갖 감정과 여러 행동이 모두 남을 따라하기만 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한다. 자, 역시 주객전도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네요. 심한 경우에는 말하고 웃는 것이나 얼굴 표정까지도 저들의 놀이객감으로 바치며 정신과 의사와, 자, 정신하고 의사는 다른가 봐요. 의사는 뜻 의자와 생각 사자, 즉 사고, 어떤 판단하고 궁리하는 거, 그 다음에 땅구멍과 뼈마디 하나도 나에게 속한 것이 없어. 한마디로 주체성을 갖고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참으로 뭐하다? 부끄러운 일이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기를 잃은 자죠. 나의 벗 이처사는 자 여기서 이제는 드디어 관찰 대상이 나오네요. 글쓴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인물일 거예요. 예스러운 모습과 예스러운 마음을 가졌으며 이래야 돼. 남과 담을 쌓는 마음을 베풀지 않고 한마디로 뭐야? 자신과 상대방을 구별하는 마음을 베풀지 않고 휴진이라고 합니다. 거칠애를 꾸미지 않는다. 불수변폭이랍니다. 본문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근데 이 불수변폭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불찬변폭이라고도 하고요. 거칠애라는 의미래요. 후한서 마원전에 나온대요. 뭐 잊지 맙시다. 나도 못 읽어요. 자, 근데 그것에 대해 이연이라고 한 사람이 해설을 깔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뭐해? 일단 이후에는 복식, 옷이라든가 의표를 강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고려하지 않는 거. 고려하지 않고 그냥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내 마음대로 막 꾸미는 거. 이렇게 마음대로 막 꾸미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불수변폭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과 담을 쌓는 마음을 베풀지 않는다는 것은 나 자신과 상대방을 구별하지 않는 마음을 베풀어야 돼.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않았으니까 구별을 해야 하네. 안 하죠. 남과 담을 쌓아야 되는데 쌓아 안 쌓아? 안 쌓아요. 그 말은 뭐야? 남에게 소속이 되고 남에게 의지하고 자기가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라든가 자의식 상태를 잃어버리는 게 바로 여기서 베풀지 않고예요. 오케이? 하지만 마음에는 지키는 것이 있어서 지키는 것이 뭡니까? 아와 주죠. 아와 주가 있어서 평생 남에게 구해본 적도 없고 좋아하는 사물도 없다. 이때 좋아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속되다, 의지하다, 의존하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타와 객에게 의존하지 않는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다. 오직 부자가 서로 지기로 삼아. 지기라는 건 친구. 내 마음을 아는 친구. 우리 네 글자로 지기지우라고 하죠. 막역한 벗. 서로 삼아 위로하고 격려하며 자 부자가 서로가 지켜 천리를 지킨다는 얘기일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며 자기 힘으로 먹고 살아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 본업에 힘쓴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이 처사가 추구하는 삶이 될 겁니다. 처사는 손수 심은 나무가 수백에서 수천 그루에 이르는데 자 이거는 뻥이지. 설마 무슨 수목원을 하나? 암튼 간에 과장법이고요. 이거는 이 나무가 수백에서 수천 그루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뒤에 있는 내용의 어떤 사실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그 뿌리, 줄기, 가지, 잎은 한치 한자 모두 아침 저녁으로 물 주고 북돋아서 기른 것이다. 한마디로 정성을 다한 것이다. 나무가 다 자라서 봄이면 꽃을 얻고 여름이면 그늘을 얻으며 가을이면 열매를 맺으니 뭐 다른 거 원하는 거 없어. 이 정도면 충분해. 자연과 함께하는 소박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사는 어떤 삶이에요? 자기 본업에 힘쓰는 그러면서도 소박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무 심기, 나무 가꾸기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제시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사가 또 동산에서 목재를 가져다가 작은 암자를 한 채 짓고 그 편액, 현판이죠. 이름을 나의 집이라고 달았대요. 작은 암자 정도예요. 그러니까 소박한 삶이죠. 사람이 날마다 하는 행위가 모두 나에게 연유한다.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야. 왜? 나의 집이잖아. 집이 아니야. 나의 집이기 때문에 삶의 중심을 자기에게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글쓴이는요. 처사가 지은 작은 암자의 이름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처사가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이끌어내며 처사의 삶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뭡니까? 이 처사가 만든 집, 암이라고 하는 암자, 그 암자의 이 현판을 보고 편액을 보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 이 처사 이 인간은 어떻지? 이 인간은 자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구나 라고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본다면 글을 쓰게 된 동기 내지는 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저 모든 영화, 세리, 부기, 공명은 이건 세속적 가치예요. 아가 아니라 타에 해당하고요. 주가 아니라 객에 해당하는 거죠. 나의 천륜을 단란하게 즐김과 본업에 가진 힘을 다 쓰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타가 아니라 아가 되겠고요. 객이 아니라 주가 되겠죠. 을 견주어서 외적인 것으로 여겼다. 한마디로 부정적으로 여겼다. 단지 외적으로 여긴 것뿐만 아니라 이처사의 선택을 안 것이다. 즉 무슨 소리야? 이처사는 여기고 많은 것이 아니라 여기고 행동까지예요. 안다는 것은요, 지를 얘기한 지식을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아니죠.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동을 해야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암과 행동을 동일시하는 이처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지행일치의 태도죠. 훗날 내가 이처사를 찾아가 함께 이 암자는 이암이 되겠네요. 늙은 나무 밑에 앉게 되면 마땅히 남과 나는 평등하며 만물은 하나의 몸이라는 뜻을 이야기 나눌 것이다. 즉 무슨 소리야? 나에게 있어서 내가 중요한 만큼 남에게 있어서는 그 자신도 중요해.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은 평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 즉 남과 내가 남과 평등하면 결국 만물은 하나의 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까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의미를 살폈다면 전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수필, 한문수필, 기에 해당하고요. 교훈적이다. 그 다음에 성찰적이다. 암이라는 암자 이름에 담긴 의미, 그건 바로 뭡니까? 아와 주를 추구하는 삶이 되겠네요. 자, 이처사라는 타인의 삶을 통해 인식론적 차원으로 확장하고 있다. 무슨 소리냐? 이처사는 수백에서 수천 그루의 나무를 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목재를 가져다가 암자를 지었는데 그것이 암이라고 했어요. 암. 즉 글쓴이는요 이처사가 작은 암자를 짓고 암이라고 지은 것을 통해서 사고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와 남을 마주놓고 보면 나는 친하고 남은 소원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은 자 나가 우선이란 얘기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러지 않다는 거죠. 왜? 욕망 때문에. 왜? 습관 때문에. 자, 이처사가 만든 편액을 통해서 암이라는 암자의 편액을 통해서 뭐였어요? 그렇죠? 나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아와 타, 주와 객의 관계를 설정해요. 즉, 나란 누군가, 나의 아이덴티티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인식론적인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종의 세계관이죠. 그러면서 아와 주를 강조합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찾는다고 하면서도 그 답을 외부에서만 찾습니다. 결과적으로 참 나와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란 누구인가?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나, 남과 같아지기 위한 나만 존재할 뿐. 그런데 그런 나는 진정한 나가 아니죠. 그래서 나라고 믿었던 것에 대해서 남처럼 낯설게 됩니다. 나를 찾는 또 다른 건 뭡니까? 무작정 남과 달라지려고만 하는 노력하는 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남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진짜 나일까? 그건 아니에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중요하듯이 남들에게는 남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물은 뭐라고 봤죠? 하나라고 본 거예요. 글쓴이는 삶에서 참 주인이 되기를 역설합니다. 그러므로 이 글에서 말하는 암이란 남의 집에 새들어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의 집을 가꾼 듯이 착각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조소 내지는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결국은 나만 지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골고루 상대적 관점에서의 어떤 인식론까지도 넘어가고 있다. 자, 대조적 삶의 자세를 제시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자, 대비 내지는 대조죠. 온갖 감정과 행동은 모두 남을 따라만 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지 못한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이거는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삶의 태도예요. 이걸 먼저 제시한 후 그 다음에 이와 대비되는 이처사. 이처사는 어때요? 부자가 서로 직위로 삼아 위로하고 격려하며 부지런히 일하여 자기 힘으로 먹고 살 따름이에요. 자신의 본업을 충실히 하는 이처사의 모습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이 글은요. 자, 자신이 글쓴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 제시하고 비판하고 난 다음에 그와 반대되는 긍정적인 모습 예찬하고 이러면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용휴의 아암기라고 하는 수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